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코로나19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연세 흉부외과 의원의 정원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최초는 아니고요. 네. 최초에 생긴 16개 중에 하나였고. 아, 네. 그게 그겁니다. 네. 아유, 겸손하시고. 그래도 너무 또 겸손하셔가지고. 3월 2일 날 처음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뭐. 네, 하여튼 최초로 생긴 16 16개 개 중에 하나. 하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초창기 초창기죠. 투입된 건 네, 맞잖아요. 왜 음성 나왔다, 양성 나왔다 막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검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양성이 됐다 문제가 음성이 아니고요. 네. 그 검사의 특성을 다들 잘 이해를 못하고 예, 지금 검사의 특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검사는 궁금해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네.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너무 미세량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효소를 넣어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검사할 때. 검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은 양성, 어. 바이러스가 조각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은 음성 이렇게 그 판독을 해요. 적고 그 많음에 따라서 판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음성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뭐 스쳐서 몇 개 조금 들어왔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음성이죠. 우리 예를 들어 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여기 대충 사는 애들 아니에요.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요번에 19는 또 다른 그렇죠. 종류인 거잖아요. 그 종류 중에 이제 한 변종, 큰 변종이 변종이죠. 발생된 거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맞아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 바이러스고.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도 변종이 아주 크게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건데. 저는 그걸 약간 의심했었다니까요. 저도 이거 검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약간 감기 기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겠지 막 생각하면서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코로나 19랑 이걸 구별을 진짜 해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검사에 그거를 또 증폭을 시켜가지고 증폭을 해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코로나19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생활치료센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 아니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못 나가고 계속 갇혀 있었던 그런 이제 분들은 검사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보는데 문제는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PCR이란 검사는 바이러스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거니까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증폭을 시켰을 때 일정 기준치를 넘어가느냐 그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살았나 죽었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조각이 왕창 들어왔고 그러면 이 사람 걸렸네.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치료가 됐네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많이 들어왔거나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에서 증폭을 해서 세포를 파괴.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살고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증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식을 어떤 때는 막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병이 치료가 죽었는데 이 조각이 싹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준치에는 아직 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다 죽었지만 기준치는 넘어가기 때문에 양성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도 열흘 뒤에 퇴소하셔도 됩니다. 전염력 없습니다라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분들이 실제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본다면 양성 나오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바이러스 조각이 살았나 아직 양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전쟁 영화 볼 때 막판에 평야에 적군들이 쫙 깔렸어요. 근데 다 죽었어. 그러면 그냥 주인공 탁 잡고 나가면서 The end.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살아나. 그렇죠. 근데 몇 명이서인데 살아있어가지고 막 쳐. 그러면 다시 전쟁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PCR 검사라는 거는 바이러스 조각이 많나 적나지 얘네들이 살았나 죽었나가 아니거든요. PCR 검사는. 그래가지고 벌판에 적군들이 다 널려 있어도 다 죽었으면은 안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전투력이 없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칼 들고 찌를 수도 있고 총 들고 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PCR 검사는 멀리서 봐서 적군이 맞네, 죽네, 누워있네 이 정도만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뭔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죽었나 살았나 알아요? 검사를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하진 않지만 바이러스가 살았나 죽었나를 직접 키워보면 되는 거죠. 배양을 해서요?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언론에 잘 안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연구가 연세의대에서 하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생활치료센터는 감염내과 교수들을 안 보내고 그냥 전공의 한 명 내려보내고 교수들은 저기 이제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쁘시잖아요. 연구 논문도 2기회 써야 되니까 코로나. 그래서 뭐 레지던트 한 명 내려보내고 야 어떻게 잘 환자 이상 없고 엑스레이 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감염내과 과장을 내려보냈거든요. 왜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병원이 좀 그래요. 그래서 감염내과 교수가 와서 딱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검사로는 이거는 양성인데 네. 의사가 직접 환자를 그 200명 넘게 매일 본인이 다 보는데. 결정을 하고 봐야 되니까 환자는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이제 감염내과 없으니까 계속 연구를 했죠. 그럼 이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연구위원회 승인을 받고 환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키워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는 다 죽었다는 게 감염력이 없다. 네,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연세의대에서 나왔고 뭐 그게 꼭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왔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세계 지금 팬데믹이니까 네, 세계적으로 막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난리겠죠.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런 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지침도 바뀌게 되는. 그래서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바뀌었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다 죽었고 전염력이 없다. 그걸 언제로 볼 것인가? 현재 기준은 열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일 지나면 뭐 대신- 그런 검사를 안 하고 그래서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 병이 치료된 걸로 의사가 판단되는 사람. 지금도 막 그 중환자실에서 그런 사람은 예, 아니고. 뭐 피거래를 쏟고 이런 분들, 혈압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다 죽었을 거라고 임상적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뭐 해열제를 안 먹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도 호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직접 키우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검사가 너무 비싸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니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우는 건데 만약에 이거 시험관나 잘못해서 터지면은 터지면은 거기 그냥 막 완전히 그게 이제 영화 한 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뭐 전국의 의과대학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저도 감염내과 교수한테 들었고요. 네. 위험합니다. 둘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바이러스 키우려면. 그 사이에 이미 환자분들은 다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붙들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연구 목적으로나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단에는 PCR 검사가 기본이 되는 거고 퇴소할 때는 PCR 검사 2번 해서 연달아 음성 나와도 되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의사들이 판단해서 보내도 되고 그렇게 바뀐 그러니까 거죠. 다 지나고 난 얘기지만 예. 그 당시에 한 달이나 막 나갈 수 있는데도 못 나가고 그랬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저희 감염내과 교수가 그 얘기할 때도 지금 환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연구는 아닙니다. 이 연구가.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처럼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한 달, 2달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거의 대다수 그 대부적에서 양해를 해주셨어. 그분들이 사실은 코 한 번 하는 거 아프잖아요. 저도 몇 번씩 저 해봤는데 해봤는데 너무 괴로워. 눈물이 쭉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상당수가 그러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한 번 더 긁혀주셨는데 그런 고마웠던 환자분들 덕분에 그런 연구가 나올 수 있는 임상연구가 거군요. 진행됐고 그 결과 지금에 계시는 분들은 한 달, 2달이 아니고 증상만 없으면 열흘 만에 대구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예. 아직도 14일이니까 네, 그거는 지금 잠복기를 하루 내지 14일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 최대한의 기간까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미 확진되신 분은 확진된 거잖아요. 네. 잠복기고 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열흘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확진자는 열흘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고, 음성이었던 음성이었던 사람은 분은 자가격리 자가격리 2주 갇혀 이주를 있어야 해야 되는 돼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불합리보다는 하여튼 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검사의 합리적이라는 한계니까.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시죠. 음성인데도 2주고 저 더, 사람은 더. 확진자였는데 열흘이고. 더 억울한 분들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일을 거의 다 채웠어요. 네. 이제 격리하시고 네. 가족들도 돌아왔어요. 자가격리는 끝나고. 자가격리 끝나갈 때쯤 네. 이제 검사를 한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검사를 자가격리가 했는데 풀리니까. 그때 양성이 나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PCR 진짜 검사에서? 있어요. 그런 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세대 네. 생활치료센터에 오신 분 중에 나중에 이렇게 통계 한번 돌려보니까 한 20% 정도는 오, 굉장히 많네요. 자가격리를 하시다가 오신. 그러니까 그게 뭐 전체 인구라는 게 아니고 그 거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오신 분들 중에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접촉했습니다. 네. 검사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자가격리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일째 검사했더니 양성 나와서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확진자가 말씀드린 됐네 거 이제. 그렇죠.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네. 그때부터 또 열흘. 열흘. 근데 만약에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은 이제 들어가셨고 네. 나머지 몇 분이 자가격리 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열이 확 나면서 지금 검사하면 중간에 양성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나머지 가족분들은 가족들 그때부터 또 14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며칠 더. 네. 14일 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양성 나면 또 10일간. 이런 분들은 이미 바이러스는 제 앞에서부터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슬슬 이제 죽고 있는 잠복이 와중에 되고. 와중에 한 거니까 그 바이러스가 몸에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아직. 네, 증폭이 되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더라도 증폭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14일까지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이러스 노출된 건 이미 한 3주 전이야? 10일 전, 14일 전, 그 다음에 또 며칠 전 하면은 거의 한 달 전에 들어온 바이러스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뭐 정부 규정대로 들어오긴 들어오셔야죠. PCR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식사 잘하시나 뭐 소화 잘 되시나 뭐 이런 것만 관리해드리면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근데 이제 건강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답답해도 좀 참아야 되고 뭐 이제, 네. 이제 그런데 이게 무슨 생계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속 터질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세흉부외과 정원석 원장이었습니다.